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43강 저번 시간에서 가등기의 효력 부분, 즉 가등기 두 번째 시간이고, 가등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본등기할 상황이 되면 시간이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를 하고 일정 시간이 흘러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 등기했을 때 이때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물권의 변동은 등기했을 때니까 이때부터 발동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권 변동은 이때지만 가등기했을 때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변동의 효력이 없다. 이때는. 그럼 가등기는 무슨 권리가 아니야? 아니요, 분명히 권리입니다. 가등기는 가등기의 순위가 있다면 이 순위가 본등기할 때 그대로 그 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습니다. 순위를 보존한다. 자, 이 효력이 엄청 큰 겁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이. 물론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지만 순위를 보존한다는 거, 후순위보다도 앞선다는 거.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위 보존이거든요. 그만큼 순위 보존,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가 분명히 효력이 있고, 그러니까 가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하고 가등기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등기도 엄연한 등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가등기의 효력하고 가등기의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걸 좀 대별해서 구분을 하자면, 자, 가등기가 있고 이 가등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가등기가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효력이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의 효력을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자, 효력이 있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순위 보존. 첫 번째가 바로 순위를 보존하는 겁니다. 순위 보존. 본등기할 때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럼 없는 것 중에 없는 거 1번. 어떤 게 없는 걸까요?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있냐? 본등기 했을 때 있다. 자, 효력이 있는 거에 두 번째. 어떤 효력이? 경고를 하죠.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함부로 이 등기, 가등기된 물건을 사지 말라든가 다른 거 하지 마라. 중간 처분 제한 등기, 중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자, 경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분명히 효력이, 경고 효력이 있는데, 자, 이 가등기는 등기, 본등기가 갖고 있는 권리 추정적 효력,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 채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데, 그러한 권리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러한 권리 추정은 없습니다. 본등기를 해야만 있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했다면, 또는 저당권 이전 가등기를 했다면 가등기는 경고적 효과만 있는 거지 권리 추정력, 그거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의 세 번째는 처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처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 가등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심을 하겠죠. 자, 처분을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고, 가등기의 효력이 없는 거는 처분을 완전히 금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처분해도 됩니다. 처분을 해도 되는데, 그 처분한 것에 대해서 매수인 또는 어떤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본인이 책임을 질 뿐입니다. 처분을 금지하는 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처분 금지는 제한을 할 뿐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급하는 효력의 청구권을 보존하는 겁니다.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만 하더라도 청구권 보존. 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본등기 할 때까지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겁니다. 보존을 해줘요. 자, 그러나 본등기를 했다고 해도 가등기 시로 권리가 소급을 한다 안 한다? 소급은 안 한다. 자, 그러니까 소급이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 시로 본등기의 권리가 소급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순위 보존 효력, 경고적 효력, 처분 제한, 청구권 보존, 이 네 가지 효력을 가등기는 갖고 있고, 이 나머지 네 가지 물권 변동이라든가 권리 추정력, 처분 금지, 소급 한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자, 물권 변동은 언제 한다? 요거 본등기 했을 때. 역시 권리 추정 언제? 본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처분 금지 본등기 하게 되면 이전 소유자는 처분을 못 하죠. 자, 그때 되는 거고, 소급효 없다. 결국 본등기 했을 때 소급효 없이 요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즉 물권 변동은 본등기 했을 때. 순위는, 자, 순위는 가등기를 했다면
순위는 가등기 시부터. 이건 순위가 그런 거고, 권리 변동은 이때 변동이 오는 겁니다. 물권 변동은 이때 옵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 정리를 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순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본등기는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본등기 하면 즉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담보가등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담보가등기는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담보가등기 할 때는 담보가등기 설정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 물건을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로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 일종의 저당권이죠. 제한 물건이고, 그리고 이 주인은,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주인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 되면 이자 갖거나 원금을 갖거나 변제기, 돈을 갚아야 될 때 갔으면 변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되는데 못 갚으면 그때는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로 넘어가다 보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저당권으로.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이 되고, 이 저당권이 되면 이 담보가등기는 그 순위에 따라서 경매했을 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배울 겁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채권자를 위한 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자기 권리를 실행하면 돼. 경매를 하든가 처분청산, 귀속청산을 하든가 하면 되는데, 담보가등기를 할 때 이래서 담보로 잡은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물건이 있다면, 이게 3억이라면 자, 이게 담보 물건이다. 물건 부동산. 그리고 담보로 빌려준 돈. 자, 빌려준 돈이죠. 채권행위라고 했습니다. 채권행위하고 이자에, 채권행위하고 플러스 이자액을 합한 게 이 빌려줄 당시에 이 금액이 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이 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빌려준 돈이 5억이야. 담보물건보다 높아. 그러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채권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 다 팔아도 2억 못 받잖아. 의미가 없고, 반대로 이 경우 빌려준 돈이 1억이고 담보물건이 3억이라면 2억 남잖아요. 그럼 그 2억 남는 거 누구에게 돌려줘라? 채무자에게 돌려줘라 해서 만들이 법이 바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그 취지라는 것만 아시고, 자, 다음 가등기를 이제 말소하는 경우,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등기 말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말소하면 됩니다. 근데 가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땅을 포함해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래서 거래 계약을 했어요. 자, 매도를 하고 계약금을 넣습니다. 줬고, 또 이걸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자, 이렇게 되면 누가 권리자다? 가등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 을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권자 이렇게 되고, 갑은 등기 응해야 되니까 가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의무자.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등기 나중에 말소할 상황이 와서 서로 합의하에 해지를 했어. 그러면 갑이 계약금 2배를 돌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가 같이 가서 공동으로 말소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어요. 자, 혼자 가서 단독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권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이 가등기 필증은 당연히 첨부해줘. 가등기를 마쳤다는 필증. 자, 가등기 필증. 가등기를 하면 등기에서 가등기 필증을 줍니다. 그거 첨부하고 플러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런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가등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하면 이 가등기 명의인의, 자, 이 사람이 다 가등기 명의,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등기 명의인, 그럼 가등기 권리자에 뭘 첨부한다?
플러스 인감을 청구해야 돼. 인감. 자, 요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요때만 첨부하고, 만약 이 사람이 이 가등기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자가 만약 말소하는 거면 가등기 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 의무자가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무자가 어떤 경우? 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자,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승낙서. 자, 승낙서 플러스 인감을 가져가죠. 인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판결서 정본을 갖고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등기관이 꼭 받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등기 효력과 가등기 말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자, 오늘은 가등기의 효력 부분을 배웠어요. 가등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본등기를 하면 권리 변동은 언제다? 요때 권리, 물권 변동은 요때 일어나고, 순위만 가등기의 이 순위만 그대로 본등기 시에 내려가는 거예요. 즉 가등기 시에는 권리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순위만 내려갈 뿐이고 본등기 시에 권리 변동이 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제43강 가등기 2 효력 부분을 같이 공부했고,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